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굉장히 그런 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특히나 많이 이제 심사하고 질의했는데 굉장히 그 심사가 10년 만에 우리가 이 정도로 높은 점수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심사하는데 많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또 이런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만나가지고 아주 다들 7군데 다 갔는데 진짜 다 찬성하고 원하고 있다. 이렇게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 유산이 지역 주민들과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10일부터 24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알파이살레아 호텔 여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열리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못 열리다가 올해 40건이 이제 새롭게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 호텔 지역에서 했고 현재 유산 심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유산이 있는 7개 지자체 단체장님부터 해서 경상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님 그리고 고성군수님도 이렇게 참석하셨죠. 예,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렇게 영어, 불어 이 2가지로 항상 그 회의가 이루어집니다. 중간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의장이 지금 그 심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세계유산 센터 사람들 그다음 부의장분들이 앉아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19월 17일 날 우리 가야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보통 참석이 130여 개국에서 옵니다. 근데 130여 국에서 오면은 21개 위원국만 발언 건이 있습니다. 그 심사국에서 보고를 하고 세계유산 센터에서 관련 내용들을 보고하고 하면은 21개 위원국에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다. 이런 토의를 여기 현장에서 보통 펼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또 대한민국이 2023년부터 27년까지 그 위원국이 됐죠. 굉장히 이제 우리가 아주 노력해서 이 위원국이 되면 굉장히 할 일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상도 높아지고 그래서 아마 2025년에는 우리 다음에 이제 울산 방구대 암각화가 세계유산 등재에 도전하게 되는데 굉장히 유리한 곳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많이 보신 장면인데 등재 결정하는 이런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60여 명이 갔습니다. 7개 지자체에. 당초 한 90명 이상이 갈 줄 알았는데 조금 많이 줄여가지고 60여 명이 갔었고, 외교부하고 문화재청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재 결정되는 이런 마지막 장면이었고, 우리가 이제 큰 홀을 빌려서 이렇게 축하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계유산의 가치에 대해서 제가 좀 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에는 빨리 했습니다. 자, 가야공원 세계유산의 가치입니다. 그럼 유네스코에서 어떤 점에서 우리 가야공원이 세계유산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이런 2019년에 된 일본 오사카의 모조 호리츠코, 원군, 신라, 고구려, 백제 보통 이 시기에 가야가 있던 시기는 16세기입니다. 16세기는 가장 현저한 물질 문화가 고분군을 만드는 겁니다. 지배자의 큰 무덤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로 느껴졌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왕궁이나 신궁, 이런 성곽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가장 현저한 물질 문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주변에 모든 게 아파트 공사하고 이런 거 보이죠. 그런 시절이라 생각하십니다. 모든 에너지가 국가의 프로젝트가 고분조 만드는 데 쏟아지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고분들도 여기 우리 지산동 고분입니다. 고분들도 이 당시에 16세기 동북아시아의 아주 고대 문명의 증거로서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가야가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삼국 중심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불과 가야보다는 100년 전에 멸망했죠. 그런데 삼국시대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가야가 결국 기록이 없다 보니까 알려지지 않는데 우리가 80년대 이후부터 이제 주변에 있는 유산들을 돌아보고 정비하고 하면서 비로소 가야라는
문명이 있었구나, 가야가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런 고분들을 조사하게 되면서 새롭게 가야의 1세기부터 6세기까지의 가야의 역사를 새롭게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지점이 고분에서 가장 큰 중요한 지점이고,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는 경주라든지 공주부여, 그 다음에 평양이라든지 일정한 중심지를 가지면서 주변을 역력화시키는 중앙집권적 고대국가를 하죠. 중앙집권적 고대국가로 갔던 나라들이 반면에 가야에는 뭔가 중심지는 있긴 있는데 비슷한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김해도 있고 고령에도 있고 고성에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보니까 이 남해안 지역에 아주 자그마한 정치체들이 모여 있었다. 그런 게 이제 가야의 아주 중요한 특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당시에는 이제 고분을 만들면서 정치체의 모습들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런 시기였는데, 다른 나라에는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뭐 고분 플러스 왕궁이나 신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배 정치체의 이런 모습들을 표출했는데, 가야에는 특히나 고분을 중심지에 만들면서 그런 이제 각 정치체의 세력들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체의 세력들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조사된 7개의 고분군, 7개의 중심지, 그 다음에 7개의 정치체가 확인되었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정치체가 이렇게 자율과 공존의 증거로서 같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학계에서는 이걸 가야 연명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고대 국가로 갔던 삼국과 가야 연명의 형태로 있던 가야가 공존하던 시기였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산을 통해서 밝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세력으로 이루어진 가야 연명의 존재 증거를 이 우리 고궁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특징들을 유네스코에서는 이 6가지 문화유산 등재 근거가 있는데, 우리가 3번 기준으로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 이 3번 기준이 됐습니다. 그냥 뭐 단순히 그 사라졌다고 해서 세계유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국내를 넘어서 적어도 같은 문화권 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가야가 이 동아시아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 정도가 설명되지 않으면 세계유산 등재하기 어렵습니다. 자, 1번 기준은 우리가 인간의 창의적으로 빚어낸 아주 걸작들, 이게 타지말 이런 봤을 때 저렇게 엄청난 건축물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1번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오페라 하우스, 그 다음에 2번 기준은 이제 뭔가 문화의 교류, 이런 것들이 2번 기준이 되는데, 이게 우즈베키스탄의 중앙아시아의 이런 그 세계적인 문화 교류 현적을 보여주는 이런 현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 기준은 뭔가 인류의 큰 중요한 역사적인 단계, 진시황릉인데, 진시황릉이 단순히 무덤이 크다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중국의 도시 발전에 아주 중요한 큰 획기를 건 이런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4번 기준이 됩니다. 5번 기준은 이제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 멕시코 데킬라 하산 이런 데서 이제 데킬라를 생산하던 자연을 어떻게 이용하게 되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4번 기준, 5번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압록강에 있는 지환에 있는 이런 수도, 그 다음에 고분군들, 이 자연을 아주 잘 활용하고 인간이 자연을 활용했던 이런 장면들이 되겠죠. 근데 6번은 이제 살아있는 전통, 이게 조선왕릉이 지금까지 현재까지 이어지는 살아있는 전통,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등재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야고분의 등재 기준 3번, 살아있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 이게 단순히 국내에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은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가야가 어떠한 이 동아시아에서 어떠한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이제 다양성이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동양에는 왕조 중심에,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도 삼국 중심에 어떤 획일적인 이런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에 초점이 맞춰 있었는데, 이 가야가 이러한 동아시아에서도 그 다음에 한반도에서도 아주 그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공존하고 있었다, 이런 걸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게 동아시아의 다양성의 표출이다, 이 지점에 주목을 했고, 우리 등재 신청서에 이 지점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서술했습니다. 그게 유네스코에서 이 부분이 설득력 있게 인정이 된 게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 사항입니다. 예, 오늘 이제 주제입니다.
요까지는 이제 등재 가치였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그러면 세계유산 됐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되겠죠. 세계유산 등재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2, 3년 안에 끝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이게 사적인지 세계유산인지 모르게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벌써 발빠르게 움직이는 고령, 함안 이런 데서는 굉장히 그런 효과를 많이 누리고 있죠. 그래서 미리 등재되기 전부터 준비했었고 등재 후에 바로 움직여야 얘기되는데, 가장 중요한 지점들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인지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세계유산 등재되면서 고분뿐 아니라 가야뿐만 아니라 이 가야를 송악동 고분을 가지고 있는 고성 지역이 굉장히 인지도가 올라가는 쉽게 말하면 많이 알려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문화적 자긍심이야 뭐 지금까지 좀 많이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말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세계유산이 이게 창녕교도가 소유하는 고분인데, 우리가 지금 일제 강점기 때 겨우 이제 고분이 있구나, 저게 단순히 옛날 사람 왕들의 무덤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조사해보고 알아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가야 왕들의 무덤이었다. 가야의 문화를 품고 있는 보물창고였다. 이런 걸 알게 됐죠.